이번에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석유 산업의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유 4사의 이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지속된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도입하는 원유도 매우 비싼 가격으로 도입을 하고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미 범용기술화된 것까지 전부 특허료를 내서 상당한 비용을 또 지불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제 산업인 필수적으로 촉매제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촉매제를 100% 수입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매우 크고 또 4사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권이나 또는 언론이나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나 이런 여러 분야의 비정상적인 그러한 로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전부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높은 것이고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기름에 붙어 있는 세금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과 비교해 보면 한 7, 8위 정도 그 정도 이제 세금이 이제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에 비교해 보면 역시 그것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주된 원인은 역시 정유 4사의 독과점에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두시고 나서는 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기름값, 휴대폰 통신료, 카드 수수료, 약값, 은행 대출금리 등 5대 품목의 거품 빼기 운동을 5년 넘게 하셨던데 이 중에 기름값에 집중하셔서 20% 싼 기름값을 주장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게 이제 기름값과 핸드폰, 카드, 약값, 은행 금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국민들 한 달 생활비에서 제일 많이 목돈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또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역시 기름값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국제 유가가 100불을 넘었으면서 한 가정의 기름값이 보통 3, 40만 원씩 이렇게 나가가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뜻을 모은 것이 국민소득 설립운동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2012년 6월 22일인데 두 가지를 주장하시네요. 하나는 소비자가 직접 기름 공급자가 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20% 싼 착한 기름값을 실현하자는 것인데 우선 소비자가 직접 기름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기름 문제는 사실은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거든요. 안 쓰는 집이 없어요. 농촌의 쌀값에도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분야에 영향을 다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국민소득 대비해서 세계 제일 비싼 기름값 체제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물가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정치권이나 정부에게 정책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 또 국회 법 개정안도 내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법을 개정해 달라 할지 정책을 바꿔달라고 할지 뭐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니까요.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것이 이제 소비자 주권 운동을 하게 된 그런 이유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세계 시장에 비춰봐서 우리가 소득 대비해서 제일 비싼 이런 현실을 좀 더 변화시키려면 적어도 20% 정도는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것은 20% 낮춰서 국민들이 싼 기름을 많이 쓰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생활 부담을 낮추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것은 네 가지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에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여러 작업을 했고 또 그런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국민소득 설립운동을 통해서도 적어도 착한 일자리가 5,500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자리 만드는 시범사업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얘기를 많이 해왔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 중소기업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정부 정책이 겉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국민석유 설립운동을 통해서는 촉매제를 개발할 10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적어도 4, 50개 회사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우리가 써야 될 것들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써야 될 동반 성장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제대로 키우는 일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빈부의 그런 격차가 우리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정유 4사가 한국 시장에서 1년에 167조의 돈을 걷어들여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국민석유 같은 회사가 나와서 1년에 10조나 20조씩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면이 발생할 거라고요. 말하자면 소득의 재분배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기존의 정책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걸 느끼게 될 거고, 이건 아마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과점 대기업 중심의 현재의 이 경제 구조와 체질을 중소기업, 내수시장의 그런 체질로 바꾸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석유 설립운동이 성공하게 되면 네 가지 면들이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기업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언론에게도 이런 방식의 문제 해법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석유 설립운동은 단순히 20%싼 기름을 쓰자는 그런 운동을 넘어서서 이 오랫동안 근 2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타파하는 그런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싼 기름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제 세 단계로 국민석유 사업이 전개될 겁니다. 첫 단계는 세계 시장에서 완제품을 수입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겁니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가 절감을 일정 정도 할 수가 있죠.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반제품을 가지고 와서 또는 외국에서 브랜딩해서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면 원가 절감을 더 할 수 있죠. 아마 300원 정도 싸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급을 할 거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원유를 도입해서 그래서 정제해서 파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밟을 그런 계획인데, 이런 과정은 물론 뭐 환율이랄지 국제시장의 유가랄지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구도는 여러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좋은 취지의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1천억을 돌파하고 현재 1,700억이 넘은 것 같은데 이런 호응을 예상은 하셨나요? 처음에는 사실 500억을 1년 정도 캠페인해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목표는 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정유사사가 국내에 막강한 광고주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 봉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언론 봉쇄를 뚫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또 그 주소 이런 것을 정확히 남기게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을 이제 생각해서 인터넷 약정 운동이라는 그런 방식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게 뜻밖에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반응을 일으킨 거죠. 20억, 30억 뭐 이렇게 하룻밤 새고 나면 50억이 팍 끼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이제 500억은 뭐 3개월도 안 돼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1,000억으로 목표를 다시 수정을 했는데 1,000억도 6개월 만에 돌파를 하고 지금은 1,700억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 소비자들이 기름값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
한국 정부의 기름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어느 만큼 큰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이것도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은 적십사 총재랄지 그 전에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사업에 참여했고 국민적 신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체를 세웠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단 국민석유 설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거죠. 지난 5월 13일 산자부로부터 석유 수출입 업체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5일 금감원에 증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실 계획인가요? 우리 현행법상으로 이제 그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업에 등록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 정부로부터 수출입업체로서 적격하다 하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은 셈이죠. 물론 조건이 달려 있어요. 3년 이내에 탱크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라 하는 건데, 그거 이제 공모해서 돈이 모아지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금감원도 이건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한국에 관련 법규가 있어서 대중한테 돈을 모으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일단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언론에 공고를 하고 주식 공모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목표는 이제 1천억인데 1천억에 대한 현재 1,700원 약정이 돼서 1천억은 큰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거의 전문가들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하고 정식으로 청약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기름이 들어올 경우에는 20일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보통 2, 3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운송기간만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정도에는 국민석유의 깃발을 단 그런 주유소가 50개에서 100군데로 이렇게 확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500개 정도의 주유소에 국민석유 깃발을 달고 기름을 직접 공급하려고 합니다. 싼 착한 기름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 국민석유 주유소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 지금 이제 지역준비위원회가 조직된 곳이 이제 30군데거든요. 이걸 더 확대해서 50여 군데로 이제 늘어날 것이고 또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도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첫 출발은 50군데 정도 시작을 해서 100군데로 늘리고 100군데가 200개, 300개, 500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현재 약정하신 분들은 뭐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이 골고루신데 그런 분들이 다 싼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8년 동안 옷걸이를 치르셨는데 일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이태복 대표님이나 국민석유에 대해서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활로찾기라는 책도 쓰셨던데 기존 정유사 측과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국민석유 설립운동은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 문제 해결한다는 요란한 소리만 있는데 하나도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활로를 모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국민석유가 성공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만들고 중소기업도 살고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빈부격차도 해결을 하고 수출 대기업 중심주의라고 할지 뭐 그런 아주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이 가분수의 경제 구조와 체제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셔도 좋고 특히 이런 운동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참여할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1,700억이라는 돈을 모아주신 그런 약정자들의 경우는 되게 돈이 많아서가 아닐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실제 낼 돈은 그보다 적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뜻을 모아서 현실의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대 정유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4대 정유사는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고 또 많이 쌓아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세계시장에 나가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 석유화학산업은 필수적으로 촉매 개발이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아직은 미흡한데 세계 수준에서 볼 때 우리가 한 30% 수준으로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평가하거든요. 좀 더 많은 연구 인력을 좀 확대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석유화학 산업의 뒤풍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그 4대 정유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